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산업은 돈을 기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슬슬 팬들조차도 이 돈을 쓰는 게 기뻐지지 않는다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입니다. 하이. 여러분들 앨범 사십니까? 가수들 음반 나오는 거 사십니까? 저는 취미가 옛날부터 음반 사는 거였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2000년대 초반쯤부터 음반을 많이 샀습니다. 요새 음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7,000원, 18,000원씩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음반 가격 가지고 좀 난리가 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틴이죠.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인데 세븐틴 앨범 한 장이 17만 원에 올라왔었어요. 판매 가격이 17만 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좀 난리가 났죠. 요새 앨범 가격 막 디럭스 버전이랑 이런 거 하면 5, 6만 원씩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17만 원이라고 올라오자 팬들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뒤늦게 17만 원에서 6만 9천 원 이 가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초 기획 가격이었고 기획한 가격을 유통처에 잘못 안내해 판매 페이지 내 가격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최초 기획 가격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썼어요. 세븐틴이니까 아마 17만 원으로 그냥 기획을 해본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아이돌 음반 시장의 구조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앨범을 사세요? 아이돌 팬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 요즘 앨범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죠. 진짜 좋아하는 가수 꽤 있다면 사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콘서트를 가거나 굿즈를 살 수는 있어도 음반은 잘 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반이 그래도 잘 팔리는 시장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밀리언셀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아마도 100만 장을 팔린 마지막 앨범이 200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앨범을 사는 이유는 앨범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팬심으로 여러 장 사는 사람들도 있긴 했겠지만 밀리언셀러라는 거는 팬심과 대중성을 다 잡았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2001년부터 이제 MP3가 막 보급되면서 밀리언셀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사실상 음반 시장은 끝났다 그랬어요. 음반 가게는 제가 살던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망해서 없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음반 판매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체 연간 앨범 판매량이 2016년도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16년도에 1000만 장이 넘더니 2017년도에 1600만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200만 장, 2019년도 2400만 장, 2020년도 4천만 장, 2021년도 5,400만 장, 2022년도에 7,400만 장. 작년에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앨범? 2023년도에 1억 장 팔렸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죠? 앨범을 누가 이렇게 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 K-팝 팬분들이 사. 왜 사? 앨범을 사야지 얻을 수 있는 특전이 있거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포토카드죠. 이거 연합뉴스에서 2023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K-팝 기획사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번다? CD랑 포토카드가 매출세에 있어서 굉장한 효자 상품이라는 거야. 음반 판매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익 자체를 굉장히 올려줄 수 있고 음반 자체를 팔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유효한 게 랜덤한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막 24종을 내.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앨범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내가 24개를 다 모으고 싶으면 24장의 앨범을 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한 장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내가 그 가수의 팬이면 5장, 6장씩은 무조건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상하네 시장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각자들 취미에 따라 돈을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음반 판매량이 지난 4분기부터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음반 공동구매 감소 같은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기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애초에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케이팝 업계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산업이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 제가 뭐 책을 사요. 소설책을 사는데 그 소설책이 한정반이 나왔어. 근데 소설책 하나에 뭐 아무리 비싸봤자 2만 원 좀 넘겠죠? 근데 그 책 하나가 한정반이라고 예를 들어 막 28만 원에 올라와. 그냥 비슷한 책인데. 그럼 딱 봤을 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가격이니까 이건 항의를 할 게 아니라 이거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17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항의를 하고 굉장히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속사가 지금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팬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최초 기획 가격이었다. 17만 원 해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기들끼리도 해본 거야. 팬덤들이 음반을 구매하는 경우는 크게 팬사인회, 팬미팅 등 행사 참석 응모, 그리고 팬덤 화력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건. 그리고 포토카드 수집료, 그리고 실물 음반 소장용인데 결국에는 행사 참석이나 뭐 포토카드 이런 것들 때문에 기형적 소비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건데 케이팝 산업이 크게 된 게 라이트 팬덤이 아니라 코어 팬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앨범 한두 장 사는 걸로는 기획사 매출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팬이 된다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음악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가수 인물 자체에 대해 동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팝 아이돌 산업은 음악을 넘어서서 팬이 사람에 대해 동경하고 따라가고 싶고 거의 빠져들듯이 정말 우상이 되듯이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얘를 위해 쓰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관계성을 형성시키고 거기서 이제 돈을 뽑는 건데 재밌는 게 팬덤이 아이돌을 너무 아끼는데 또 기획사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팬덤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아이돌 너무 세게 굴리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냐? 굿즈 너무 비싸다. 앨범 판매 꼭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팬덤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돈을 써야지 내 아이돌이 잘 되고 내 아이돌을 위해서 뭔가를 소비하고 싶기 때문에 그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건데 팬덤들도 아는 거거든.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 하면 이러한 여론들이 공론화가 되고 쉽게 말하면 현타가 한번 업계 자체에 세게 와버리면 이거는 진짜 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박진영도 그렇고 방시혁도 그렇고 이걸 인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시켜서 팬들의 몰입 소비만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더 대중화를 시켜서 거기서 돈을 끌어내야 되는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근데 세븐틴 17만 원 앨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업계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다각화를 할 진짜 적극적 의지는 없어요. 제가 뉴진스의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편파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뉴진스 마케팅하는 게 재밌게 보이는 게 콜라보를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일본 예술가랑 콜라보를 했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꽃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예술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예술가예요. 그 꽃 모양 캐릭터를 상업화도 잘 시켰고. 근데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그 예술가의 이미지 그것과 이제 이번에 뉴진스가 콜라보를 하면서 뉴진스는 그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미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가 봤을 때도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와 자기의 협업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무라카미 다카시가 먼저 러브콜을 했어. 그러니까 콜라보가 돼서 가면 뉴진스는 코어 팬덤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저 꽃 모양 캐릭터 유명한데 뉴진스랑 콜라보를 했어? 라는 식으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넓혀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싱글 나오면서 콜라보를 한 게 히로시 후지와라는 사람이야. 히로시 후지와라는 패션 쪽에서 스트릿 쪽에선 그냥 일본에선 왕이야. 대부란 말이에요. 한창 그 운동화 씬 엄청 하입됐을 때 이 후지와라 히로시가 프라그먼트라는 그룹을 하는데 이 번개 모양인데 이 번개 모양 하나 조던에 박았을 때 리셀가가 150만 원, 200만 원이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이 사람이 콜라보하는 건 웬만하면 다 멋있어. 쿨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뉴진스랑 또 콜라보를 했어요. 뉴진스가 이번에 옷 입고 사진 찍은 스틸컷들이 나왔는데 진짜 멋있어.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일본
스트릿 느낌으로 진짜 너무 잘 입혔어. 그리고 옷들이 너무 예뻐. 후지와라 히로시가 디자인한 게. 만약에 내가 그냥 패션만 좋아해. 난 프라그먼트와 후지와라 히로시의 팬이야. 왜냐면 그거는 쿨하니까. 그냥 보통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또 뉴진스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야. 저는 이런 방향이 아이돌 산업이 조금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돌 산업은 동경을 받아야 돼요. 이 아티스트들이 정말 멋있어 보여야 되고 쿨해 보여야 되고 대단해 보여야 돼. 동경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아이돌을 봤을 때 더 이상 동경해 보이지 않는다면,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미친 듯한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게 아이돌 산업인 거야. 그니까 열애설 같은 것들도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저보다 뭐 기획사에서 더 다각화시키긴 하겠지만 언젠가 트리거 포인트가 하나 터졌을 때 팬들이 아이돌 산업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을 한번 딱 느끼고 이렇게 돈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한번 공론화가 된다면 전 그때 케이팝은 한번 크게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케이팝 앨범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 얘기 들으면서 옛날 일본 아이돌 생각이 났거든요. 일본 아이돌 AKB48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얘네들이 국민적 인기를 얻은 데에는 총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큰 목을 했는데 이 총선거 시스템이 뭐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표를 줘서 걔네들이 순위에 올라가야지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려면 앨범을 샀어야 돼. 똑같은 걸 수십 수백 장씩 사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컸던 아이돌 산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피로하잖아요. 대중은 피로가 쌓이면 푹 꺼진단 말이야. 몰락은 알아챘을 때 끝나요. 몰락하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지. 특히나 예술 산업에서, 문화 산업에서 몰락이 시작됐으면 돌이키기가 힘들어. 왜냐면 더 이상 대중의 머릿속에서 그게 멋있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든 순간부터 추락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일본 아이돌 산업이 그렇게 팍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케이팝 산업 돌아가는 꼴이 옛날 일본 아이돌 산업 그 팬들한테서 진짜 골수까지 빨아먹어가지고 키웠던 그 산업을 조금 더 세련되고 고퀄리티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론 이미 시장 자체가 일본 아이돌 시장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커졌으니까 그 정도로 쪼그라들진 않겠지만 방금 말했듯이 몰락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기획사들이 팬들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진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팬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한대. 우리는 감정 있는 ATM기다. 차라리 콘서트를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막 콜라보를 해서 다른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내주거나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산업은 돈을 기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팬들이 돈을 쓸 때 적어도 내가 이 가수한테 돈을 쓴다는 게 스스로한테 현타가 오지 않는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 좀 더 가치 있는 컨텐츠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슬슬 팬들조차도 이 돈을 쓰는 게 기뻐지지 않는다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매출이 성장하진 않더라도 무조건 이 노선 바꿀 때는 그 적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디더라도 이제는 진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